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그리고 또 계엄 이후 두 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전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전면적인 계엄,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하였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계엄 선포의 시각은 이번 계엄이 본래의 목적과 같이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실제 국회의 해제 의결 행사를 저해한 바도 없습니다. 당초의 계엄 선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만을 행하고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계엄 작전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돌발 상황,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 사용 자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입한 병력 규모에 따르더라도 국회를 전면 통제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실제 병력 운용은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누어 투입하여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하였고 국회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도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몇몇 언론사들의 출입 관련해서 방송기자협회에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성명서는 저희들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내란범의 입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좀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짚고 우리 기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수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김영건 장관을 내란범이라고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그 해당 언론사는 김영건 장관을 내란범으로 규정하는 또 다른 반대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내란범의 입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그 명예나 또는 그 자긍심을 심각히 훼손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가 22시 27분인데요. 자정 가까울 무렵에 장관에게 이미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막거나 의사활동을 막지는 마라 라고 명확히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지시가 장관에게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장관의 지휘를 받는 특전사령관이나 경찰청장에게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할 수 없다. 이건 대통령이 말하는 대통령의 지휘라인을 명령을 출납하는 이런 걸 원리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김영건 장관이 말씀합니다. 저희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의 모의라는 프레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 행위라는 통칭의를 내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 행위를 모의, 그 다음에 그 부분이란 계엄 사무 수행 행위를 내란의 실행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수사기관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로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증할 수도 없고요. 입증 방법도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대통령이 혼자 하고 그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직접 지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행위 이것들은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국군 조직법에 있는 하위 대통령령인데요. 국방부와 그 소속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7조의 2에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위가 있고요. 거기 직무가 수여되어 있습니다. 차관 밑에서 계엄에 관한 정무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 제16호. 결국 국방부에서는 계엄에 관한 업무가 통상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언제 비상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방사무를 수행하는 군령과 군정사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항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비 업무를 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다. 정당한 업무 수행을 내란 예비 음모라고 몰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우선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김영건 장관이 김영건 장관 육사 3기 후배고 근무 중에 경력이 겹치면서 같이 근무한 적이 몇 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선포 후 계엄 사무 수행에 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령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보 분야, 즉 해외 정보사령부의 고유 역할이죠. 해외 정보 취득과 취급,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정보사 요원들, 이른바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그런 요원들에 대한 관리 업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지득한 경험, 지식, 또는 판단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의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김영건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24년 8월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8월경에 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관한 사건. 그 사건을 수습을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김영건 장관이 9월 6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사건을 수습해서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훼손된 그 정보 라인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신뢰하고 자문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선택해서 그에 관한 자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